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자말인 일곱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크롤, 비교적 쉬운 스크롤이라든가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조금은 까다롭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컨텐츠 뷰, 커스텀 뷰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압솔루트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플렉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레이아웃 중에 가장 까다롭고 조금 그렇게 뭐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루기 쉬운 레이아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압솔루트 레이아웃,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특히 압솔루트 레이아웃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프로퍼티 속성에 의해서 어떻게 그 차일드 아이템들이 배치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각자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압솔루트 레이아웃입니다. 압솔루트 레이아웃은 절대 좌표와 비례를 이용한 레이아웃이다. 이게 중요한 말 같은데요. 어떤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게 지금 전부 다 화면에 있는 게 압솔루트 레이아웃입니다. 압솔루트 레이아웃에 뷰들이 지금 마구마구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절대 좌표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절대 좌표란 건 여기 0,0으로 탑하고 레프트를 0,0으로 주고요. 여기서 레프트가 얼만큼 떨어졌는지 아래쪽으로 탑으로 얼만큼 떨어졌는지 이 절대 좌표를 이용해서 그 아이템, 차일드 아이템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례입니다. 비례는 뭐냐면 요 가로 있죠,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의 반 또는 3분의 1 이런 비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솔루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지금 코딩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도 걸리고, 아이고,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미리 제가 코딩을 좀 다 해놨고요. 이걸 보면서 조금 코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솔루트 레이아웃이 어디 있나요? 네, 압솔루트 레이아웃. 자,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뭐 갖고 만든 거다? 추가를 해서 새 항목이어서 컨텐츠 페이지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솔루트 페이지를 꺼내놨는데요. 자, 여기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압솔루트 레이아웃에 지금 4, 30, 12개, 12개, 13개의 아이템이 쭉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프로퍼티를 유심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옆으로 놔두겠고요. 같이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레이아웃을 먼저 보면 탑재를 시켜야겠죠. 안드로이드에 지금 탑재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헷갈리니까 요 핑크 얘네들을 좀 주석 처리를 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 페이지,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컨텐츠가 있겠고,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압솔루트, 절대 좌표와 비례를 이용해서 어떠한 아이템들, 차일드 아이템을 우리가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압솔루트 레이아웃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레이블을 먼저 4개를 만들었는데요. 레이블, 첫 번째 레이블 봅니다. 먼저 민트라고 되어 있어요. 민트라고 되어 있고 프로퍼티 중에 absolute layout bound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좌표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좌표값 또는 absolute layout은 일단 전제 조건이 좌표 내지는 비례,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좌표도 정할 수 있고 가로 세로의 넓이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바운드에는 첫 번째 네 가지의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값이 x, 그다음에 이게 y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프트 값이라고 볼 수도 있고 탑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300, 여기서부터 여기 0.0,0이라고 보면 300을 이동한 겁니다. 300.
300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50 내려온 거죠. 그래서 50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과 네 번째 값이 뭐다?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로가 100, 세로가 50인 그 레이블을 우리는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앱솔루트 레이아웃 플래그 논이 있어요. 그죠? 어떠한 그 앱솔루트에서는 앱솔루트는 절대값과 그 다음에 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율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논입니다. 비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다 이용한 거예요. 좌표값도 절대값, 그 다음에 위드와 하이트 값도 절대값입니다. 비율이라고 하면 1배, 2배, 3배, 4배 그런 비율적인 수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은 요 네 가지의 값 x 레프트 값, 탑 값, 다음에 요거 뭐죠? 위드 값, 하이트 값을 아무것도 나는 뭘 사용하지 않겠다? 비율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죠? 그럴 때 그래서 이게 논을 준 겁니다. 논은 기본 값이고요. 디폴트가 논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주지 않아도 밑에 있는 건 다 안 줬죠. 안 줘도 기본적으로 논이라는 거. 만약에 난 주고 싶어요. 그럼 주고 싶은 건 밑에 나오는데요. 여기 포지션 값만 나는 비율로 따지겠다. 또는 가로, 세로, 넓이만 따지겠다.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비율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만 좀 집중을 해보면 300과 50포인트에 100과 50을 가지는 레이블을 만들겠다.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예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민트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블 봅니다. 자, 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레드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 보니까 이 녀석은 absolute layer 플래그가 없어요. 기본 값이 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없으면 디폴트 값이 논이기 때문에 레이어 플래그 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 마찬가지입니다. 10, 50에 200의 100 사이즈의 라벨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10 조금 가고 밑으로 50 내려와서 여기서 200의 100만큼의 넓이를 가진 라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린입니다. 210에 150 210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져서 여기다 놓고 100에 200인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블루입니다. 블루는 110에 350, 110에 350, 가로 110, 세로 350, 여기죠,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0에 150의 라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좌표값, 세 번째, 네 번째가 넓이 값이라고 가로, 세로,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저도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로 애를 많이 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잘 안 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레이아웃을 봤더니 뭐 좀 쉬운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스택 레이아웃이 좀 쉽겠고요. 그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지. 이거는 사실 뭐 간단하게 뭐 하나 두 개 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런 좌표값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해상도가 다 다르죠. 그 폰마다. 그거에 따라서 좌표값을 잘못 계산해 버리면 저해상도폰에서는 이 아이템이 차일드 아이템이 넘어가 버려서 화면 밖으로 넘어가서 안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봅니다.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옐로우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자, absolute 레이아웃 플래그가 all입니다. all 먼저 all. all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서 레이아웃 바운드 해가지고 이 앞에 좌표값과 가로 세로의 그 수치를 적어주죠. 이거를 위쪽처럼 절대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비율로서 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 가로 포인트, 세로 포인트, 그 다음에 가로 넓이, 세로 넓이를 다 비율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모든 그 숫자를 다 비율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한번 따져봅니다. 자, 0.5죠. 0.5입니다. 0.5 뭐냐면 가로의 그 포인트 레프트 값이죠. 레프트 값이 0.5는 건 뭐냐면 여기 0,0에서 이 전체의 가로의 길이 있죠. 요 가로의 길이의 반, 그죠? 반을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세로 보니까 0이에요. 0이겠죠. 그럼 세로는 위에서 안 내려옵니다. 여기를 토대로 해서 가로의 이제 길이입니다. 가로의 길이도 0.5래요. 그러면
전체 넓이의 반에 해당하는 넓이를 출력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로는 0.05입니다. 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디 100으로 나눈 것 중에 5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길이로 잡히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 그럼 포인트가 아까 0.5에다 0이었으니까 여기죠. 여기에다가 넓이를 쳐준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균등하게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레프트 탑 좌표 값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다? 위드 하이트 넓이 값이죠. 그래서 모두 다 비율로 이것도 전체 길이의 반, 이것도 전체 길이의 0, 0이겠죠. 전체 넓이의 반, 전체 넓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거, 5에 해당하는 요만큼.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 좌표값, 넓이값을 갖다가 모두 다 비율로 정하겠다. 이런 프로퍼티를 주면 이런 값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옐로우 레프트인데요. 옐로우 레프트 이거죠. 자, 이거는 보니까 포지션 프로포셔널이라고 했어요. 그죠? 프로포셔널 비율이죠, 비율. 그래서 포지션 값만 위드 하이트 넓이 값은 아니고 뭐만 좌표 값만 비율로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좌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0에서 더블 형식으로 0에서 0과 1 사이의 값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큰 숫자를 넣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나는 위치 값만 비율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위치 값에 해당하는 값들만 이렇게 비율로 넣어주면 돼요. 자, 0입니다. 전체 가로에 이렇게 그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0이래요. 그럼 딱 붙겠죠, 왼쪽에. 왼쪽에 붙고 세로 0.5래요. 반이죠, 반. 세로 전체 세로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서 반.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포지션만 비율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비율이 아니라 절대값이겠죠. 그래서 가로 50에 세로 100인 라벨을 만들겠다. 가로 50에 세로 100인 라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은 좌표나 아니면 뭐 길이, 넓이까지 전부 다 비율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 프로포셔널은 뭐예요? 위치 값만, 포지션 값만 비율로 하겠다. 다 세 개 다 포지션 프로페셔널이니까 세 개 다 이렇게 앞에 두 개는 비율이고요. 비율 값이고 뒤에는 다 뭐예요? 저거겠죠. 넓이 값, 절대 넓이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 맨 오른쪽에 붙어 있죠. 전체 길이에서 맨 오른쪽에 붙어요. 전체 길이를 1로 보는 거죠. 그래서 1이죠. 1. 그리고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0.5 줬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넓이 50, 세로의 넓이 100을 줬습니다. 자, 네 번째 바텀입니다. 바텀은 아래쪽에 딱 붙어야 되죠. 그래서 아래쪽 탑이 1이고요. 그 다음에 반만 여기 가운데 오라. 여기 전체에 가운데 있어라라고 해서 포지션 값 X 포지션 값이죠. 레프트 값 그거를 0.5를 줬고요. 그다음에 가로의 넓이 100, 세로의 넓이 50을 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과 어떤 거 절대값을 같이 동시에 혼용해서 우리가 차일드 아이템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면 하이트 프로페셔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 길이죠. 세로 길이. 넓이가 아니라 세로 길이만 비율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네 가지 값 중에 세로 길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요거만 비율로 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핑크를 보면 첫 번째 핑크 50,50이에요. 절대값이죠. 그래서 50,50 여기고요. 여기서 가로로 100, 세로는 몇이에요? 이제 이 세로의 길이만 하이 프로포셔널 세로의 길이만 비율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1인데 1의 0.5 반이죠. 2분의 1.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적용하려면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계산을 하고 때로는 저는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면서 비율을 계산해 보기도 하고요. 조금 번거롭다고 그럴까요? 예, 계산하기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뭐 개인 취향이니까 많이 이렇게 비율로 해서 레이아웃을 잡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담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다음 위드 프로페셔널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가로의 길이만 난 비율로 하겠다. 나머지 세 가지 요소 X 레프트 탑의 그 포인트 좌표값 다음에 뭐예요? 길이 세로 길이는 나는 절대값으로 하겠다. 그래서 20에 400 절대값이죠. 그래서 25고 400 왔어요.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가 그거죠. 넓이죠, 넓이. 0.5니까 전체 넓이 1의 반. 요만큼을 난 차지하겠다. 다음에 세로는 절대값으로 100을 쓰겠다. 요거죠. 자, 다음에 사이즈 프로페셔널은 모르겠어요. 사이즈. 뒤에 있는 넓이, 가로 넓이, 세로 넓이만 어떻게? 나는 비율로 하겠다. 그래서 200,100 절대값이죠. 그래서 200,100이니까 한 요쯤 되겠네요. 요 녀석 같네요.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와 넓이를 갖겠다. 그래서 가로를 1로 잡았을 때 그의 30%, 그 다음에 세로도 전체를 1로 잡았을 때 30%에 해당하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만 잡은 라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X 프로페셔널도 있어요. X 프로페셔널 뭐겠어요? 이제 눈치가 좀 이제 오시죠? X 프로페셔널. X 좌표만 나는 비율을 정했다. 그래서 첫 번째 값만 비율이고 나머지는 다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0.5니까 어디겠어요? 전체 길이 1 봤을 때 0.5가 센터겠죠. 센터에 100 위에서 10 떨어진대요. 요건가 봐요. 그리고 150 요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0.5니까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에 놓겠는데 이거에 탑에 위에 Y의 포지션은 10 위에서 10 떨어지고 옆으로 100 그 다음에 세로로 50간 이 녀석이겠고요. 다음에 Y 프로페셔널 뭔지 아시겠죠? Y의 그 값, Y의 값만 비율로 하겠다. 1이니까 맨 밑에 떨어져야겠죠. 이 녀석이죠. 그래서 X 값은 절대값, Y 값만 프로페셔널 비율값, 나머지 다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 뒤에 레이아웃 플래그 프로퍼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네 가지 값, X 값, Y 값, 위드 값, 하이트 값을 비율로 할 건지 절대값으로 할 건지 전부 다 아니면 논을 주면 돼요. 전부 다 할 거면 올을 주면 되고 그리고 기본값은 논이라는 거.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막상 내가 쓰려면 머릿속으로 지끈지끈하게 뭔가 연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제가 코딩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물 파일을 이용해서 XML 파일을 이용해서 순수 100% XML 파일만을 이용해서 뷰를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그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 어떤 파일 하나에서 자물 파일도 있고 CS 파일도 있죠. 자물 파일은 UI를 그려주는 담당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고 CS는 보통 어떤 이벤트 핸들러라든가 이런 클래스 파일이니까 기능적인 요소를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물에서 했던 것처럼 자물에서 했던 UI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면 absolute CS EX 자물 파일이면 자물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컨텐츠까지만 있고 페이지가 있고 컨텐츠까지만 있고 안에 레이아웃도 없고 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CS 파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있는데요. 여기서 생성자에서 보면 이거 주석 처리 안 해도 되죠. 주석 처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네. 자물 파일에 있는 컴포넌트 지금 뭐 없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 녀석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bsolute 레이아웃을 우리 저 객체 생성하듯이 생성자 호출해갖고 그냥 객체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라벨들 있죠. 라벨도 똑같이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클래스 생성자 호출해서 생성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프로퍼티, 라벨, 01의 텍스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셀 레이어 바운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좀 비교를 해볼까요?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자물 파일에서 셀 레이어 바운드 이 프로퍼티 있죠. 이거죠. 그래서 absolute layout set layer bound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라벨, 어떤 그 아이템을 난 조정할 건지 그 아이템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렉탱글 이게 값입니다. 그래서 x, y 그다음에 width, height 값 넣어주고 이거를 적용을 할 때 그죠? 레이아웃 플래그 있었죠. 여기 보면 어떤 건 절대값을 하고 어떤 건 비율로 하는지 그것도 absolute layout에 있는 set layout 플래그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서도 첫 번째는 어떤 녀석에 적용할 건지 차일드 아이템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설정값 직접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라벨을 갖다가 어디다 붙여요? absolute layout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absolute layout 보면
children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ad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add라는 메소드에 지금 만든 차일드 아이템을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 만들고 붙여놓고 어디에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붙여놓고 라벨 만들고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붙여놓고 라벨 또 만들고 앱솔루트 레이아웃에 붙여놓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것을 맨 마지막에 이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앱솔루트 레이아웃 여기에는 이렇게 많은 뷰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어디다 붙여야 돼요? 우리 자물 파일을 보면 이런 레이아웃들은 어디에 있어요? 컨텐츠에 있죠. 그래서 this 이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 프로퍼티로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레이아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자물 파일로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CS 파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주로 UI 구성은 이쪽에서 하지만 때로는 이쪽에서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다이나믹하게 UI가 변경된다면 이쪽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bsolute CS EX니까 여기 보면 여기다가 absolute EX가 아니라 CS 이 녀석이죠. 예. 이 녀석을 나는 생성을 해서 넣겠다. 이렇게 하고 보면 absolute CS EX는 자물 파일에는 없어요. 없고 얘는 UI를 어디서 구성했어요? CS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UI가 깔끔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율로 따져갖고 나타나겠고요. 절대좌표인 것 같습니다. 레드 절대좌표로 100, 200, 100, 100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장표로 또 와서 그래서 절대좌표와 비례 그 플래그 타입을 가지고 어떤 거는 절대좌표로 할 건지 어떤 거는 비례 프로포셔널로 할 건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입니다. 릴레이티브는 뭔가 관계가 있을 때 우리 릴레이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어런츠, 나를 갖고 있는 페어런츠 누구예요? 뷰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나를 갖고 있는 페어런츠 또는 다른 뷰의 값을 이용해서 x, y, width, height가 결정됩니다. 그죠? 좌표값과 그 넓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요 바깥쪽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빨간색 뷰, 녹색 뷰가 있는데 이게 서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놓고 볼까요? 줄여놓고 모두 좀 닫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 여기 있죠. 네.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이것도 CS 파일이네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예, 제가 여기다 코딩을 하는 거 여기 있고요.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계를 한번 보도록 요거를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앱에 가서 릴레이티브 이걸 바꿔주고 했죠. 바꿔주고 나서 실행을 탑재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이거부터 봅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의 뷰 그룹입니다. 레이아웃 안에 이런 차일드 아이템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랩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은 이름은 그레이 라벨이라고 되어 있고요. 백그라운드 CC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라벨이 이렇게 주어지긴 주어져요. 라벨이 차일드로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에 차일드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컨스트레인트라고 제약 조건을 따릅니다. 그래서 너 굳이 이걸 뭐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 라벨이라는 뷰, 랩이라는 뷰가 너가 들어갈 때 어디 이 페어런츠 뷰에 들어갈 때 이런 제약 조건에 의해서 뷰가 만들어져라. 그죠? 자, 그럼 어떤 제약 조건인지 보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안에 X 컨스트레인트, X 좌표 제약 조건이 있고요. Y 컨스트레인트, Y 좌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그다음에 가로 제약 조건, 세로 넓이 제약 조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제약 조건은 컨스트레인트 익스프레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다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먼저 X, Y 좌표입니다. 그래서 X 좌표는 X 좌표에 대한 어떤 조건은 어떤지 보면 타입, relative to parent래요. 부모, 그죠? 위쪽에 있는 부모와 관계를 갖는데 부모에서 어떤 값?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width, 넓이죠. 그 넓이를 가지고 적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용을 할 때 이 width가 만약에 100이에요. 숫자 100이에요. 그럼 그 숫자 100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팩터가 0입니다. 만약에 100에서 나는 50만 따라갈 거예요. 반만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0.5예요. 그죠? 이것도 더블 형식으로 0에서 1 사이에 값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x 좌표를 구하는데 분모 따라가는데 분모에 뭘 따라가요? 위드 값, 가로를 따라갑니다. 분모의 가로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00으로 따 봅시다. 500. 500인데 그 500을 따라가는데 500에 그냥 0이래요. 그럼 가장 맨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동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좌표값으로 데이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y값 봅니다. y값도 제약 조건이 있는데 relative to parents, 부모의 영향을 받는데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값? 하이트 값의 영향을 받으래요. 부모가 갖고 있는 하이트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까지죠. 여기가 예를 들어 1000인데 1000에서 어떻게 1000을 나눈 거에 0.1 하나 그 10분의 1이죠.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값만큼만 그 구에서 그 값을 y좌표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1000이라고 해봅시다. 1000이라고 해보면 1000의 10분의 1이니까 뭐예요? 100이죠. 100. 100만큼만 내려온 100을 뭐로 적용시켰다? y좌표로 적용시켰다는 얘기예요. 넓이가 10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분모가 갖고 있는 길이, 위아래 길이의 10분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는 y좌표로 채택을 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 중에 헷갈리는 분이 여기서 세로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로 아이템의 세로 길이가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모의 세로 길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나는 y좌표로 채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00이면 1000의 10분의 1이니까 100. 100만큼을 나는 y좌표로 채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번엔 위드 값입니다. 위드 값. 부모의 relative to parents, 부모가 갖고 있는 위드 값,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여기 값 중에 어떻게 1이래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100%를 나는 뭘로 취하겠다? 나의 위드 값으로 취하겠다.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값과 내가 갖고 있는 값은 똑같죠. 다 채웠죠. 필로. 자, 하이트 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세로 길이의 0.8, 80%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의 뭘로 취하겠다? 길이로 취하겠다. 보세요. 전체 부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입니다. 1000이라고 했을 때 80%니까 800이죠. 800만큼만 나는 쓰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x, y, width, height 값을 다 결정짓는 레이아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자, 뒤에 컨스턴트가 있는데 컨스턴트는 뭐냐면 이렇게 비율로 해서 그죠? 어떤 아이템의 어떠한 요소의 그 요소의 값에 얼마만큼만 난 취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 값을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y좌표죠. y는 전체 길이의 10분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는 y 값으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더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20만큼만 더 내려요. 그러면 좀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20만큼 조금. 그죠? 아까보다 좀 더 내려갔죠. 그죠? 다시 영하면 원래대로 비율만 적용하고 내려가지 않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미세 조정, 미세하게 난 조금 조정하고 싶을 때 컨스턴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 빨간색 한번 봅니다. 빨간색 보니까 이 녀석 x땡 네임 오래간만에 보나요? 뭐 오래간만에 보지 않죠? 여러분 여기도 있네요. 그레이 라벨이라고. 그죠? 요게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래요. 자, x 포지션을 가로 포지션을 구하는데 얘는 릴레이티브 페어런츠래요. 자, 레드 이 라벨의 부모는 누구예요? 얘죠, 얘. 바탕 빨간색, 파란색. 그죠? 얘가 아니죠. 얘 친구죠. 얘 친구. 얘는 같은 동급입니다. 동급이고 이 레드의 부모는 얘입니다. 릴레이티브. 이 녀석의 그죠? 부모의 위드 값의 20%만 차지하겠대요. 부모 넓이의 20% 해당하는 길이를 나는 뭘로 취하겠다? x로 취하겠다는 겁니다. x 포지션으로 취하고 y 값은 y 포지션은 뭐래요? 부모의 길이의 20% 이것도 20% 부모가 갖고 있는 전체 세로 길이의 20%에 해당하는 값만 나는 y 포지션으로 취하겠다. 여기겠죠. 예, 취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데 보세요. relative to view래요. 이번에는 relative to parent가 아니라 relative to view예요. 부모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뭐 뷰에 관계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뷰와의 관계를 따질 때는 뒤에 어떤 뷰인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퍼티를 엘리먼트 네임이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네임의 그레이 라벨이래요. 그레이 라벨 어디 있어요? 이 녀석이죠. 그죠? 이 녀석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위드의 반을 쓰겠대요. 자, 이 녀석 어디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 봐야겠죠. 자, 이 녀석의 위드 값을 가보니까 뭐래요? 1이래요. 근데 이 녀석은 또 분모하고 똑같대요. 즉, 이 위드의 반에 해당하는 값을 나는 반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5, 0.5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죠. relative to view에서 어떻게 그레이 라벨에 세로 길이를 나는 쓸 건데 그 길이의 반만 쓰겠다. 그리고 그 반에 해당하는 길이를 나는 세로 길이로 채택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녹색 해볼게요. 녹색. 요 그린색. 자, 그린색 보면 X 조건부입니다. relative to view, relative to view, relative to 그러니까 relative to parent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관계가 없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엘리먼트가 다 레드 레벨. 아, 이 위쪽에는 빨간색 갖고 나는 기준을 잡아서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나는 뭔가 그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프로퍼티 x래요. 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x1, y1이니까 뭐예요? 빨간색의 x 값에 나는 그 값 그대로 쓰겠다. 그죠? 빨간색의 y 값을 나는 1 그대로 쓰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좌표가 떨어지는데 컨스턴트 270 있네요. 그대로 쓰면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여기서 270 내려와서 여기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위드 값과 하이트 값이 있어요. relative to view니까 요 레벨에 위드 하이트에 1 가로는 그대로 위 거하고 그대로 똑같이 1대1 비율로 쓰겠다. 세로만 어디 위쪽에 있는 녀석의 0.2%만 20%의 길이만 난 쓰겠다. 그래서 짧다맣게 요 길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길이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그죠? 서로 관계를 비율을 따지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적용을 하려면 조금만 복잡해지고 그러는 순간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CS 파일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저걸 할 수가 있어요. 뭐죠? CS 파일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람다를 표현해 갖고 람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런츠 따라갈 때, 그다음에 페어런츠 차일드 따라갈 때, 그죠? 이렇게 다 람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플렉스 레이아웃. 오늘 했던 것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특히 우리는 개발자죠. 개발자들한테는 조금 UI 그리는 게 사실 제일 시간이 걸리고 제일 좀 뭐랄까요,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는 시간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했던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플렉스 그나마 쉬운 겁니다. 자, 뷰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대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코드를 보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요거 플렉스 EX를 좀 바꿔놓고 요거 맞죠? 이거 맞네요. 자, 탑재 시켜놓고 코드랑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레이아웃은 이 플렉스 레이아웃에 있는 차일드 아이템을 서로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럼이 있고 스트레치가 있고 스페이스 비트윈인데요. 잠깐 여기서 자, 보시면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를 센터로 좀 바꾸겠고요. 이거를 스페이스 이븐이라고 좀 바꿔놓을게요. 네,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자, 안쪽에 있는 차일드를 먼저 디렉션이 있어요. 디렉션은 세로로 컬럼이죠. 열 단위로 쭉 나타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컬럼을 주니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고요. 나올 수가 있겠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가운데 맞추겠다는 얘기고요. 스페이스 이브니는 각각 균등하게 그 간격을 균등하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뭐 시겠고요. 그래서 라벨 3개를 놨는데 그 3개가 균등하게 센터 장렬돼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 가로 놓고 싶다. 그러면 이걸 로우로 바꾸면 돼요. 로우로 바꿔놓고 센터에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해보면 바로 가운데 센터는 센터인데 이제 로우니까 한 행에 이렇게 다 정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스타트면 어떻게? 처음에 다 붙겠죠? 처음으로 저 위쪽으로 다 붙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컬럼으로 해보고요. 아까 장표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쫙 퍼진 거 있었죠. 스트레치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지는데 그 펼쳐져 가지고 나눠지는 건데요. 요거를 공간을 다 나누게 하면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걸 줘보면 균등하게 닿으면서 그 꽉 차는 그죠? 위아래로 꽉 찬 모습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디에 쓰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 뭐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압솔루트 레이아웃과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플렉스 레이아웃을 알아봤는데요. 압솔루트 레이아웃이 제 생각, 릴레이티브 레이아웃하고 압솔루트 레이아웃이 조금 까다롭지만 그 중에서도 압솔루트 레이아웃이 조금 쓰이는 비중이 있을 것 같고요.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잘만 쓰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용하기가 저 또한 조금 뭐랄까요,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하고 빨리 머리를 계산을 암산을 해서 비율을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나중에 유지부 설 때도 문제가 없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